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아침이고요. 어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기현 판사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전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 행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엄청난 게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님하고 김기표 의원님이 뭘 터뜨렸냐면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건데, 우리 이제 이거를 말하기 전에 우리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검찰이 그 캐비넷이 있다. 그 캐비넷에는 온갖 사람들의 비리 같은 게 막 들어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사람 협박할 목적으로 그걸 꺼낸다 라는 말 해서 저 캐비넷 열었나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기현 판사가 아니, 도대체 윤석열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법을 어기면서까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전례 없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랬는데, 캐비넷이 열린 것 같다는 강력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기현 판사가 한 사람당 100에서 200만 원 하는 룸사롱을 자기는 계산한 적이 단 한 번이 없는 상태로 수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제 사장남천동에서 조금 더 제보를 더 많이 말을 했는데 한 군데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룸사롱의 입구와 룸 안에 내부 시설이에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법원, 너네 지기현 당장 직무 배제하고 이거 조사해. 아니면 사진 더 공개한다. 그 사진은 비슷한 사람인 거 아니야? 흐릿한데 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도저히 우길 수가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의원실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 근데 룸사롱에서 한 사람당 100만 원, 200만 원.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룻밤 노는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4명이서 가도 한 500에서 800이잖아. 돈도 많다. 여튼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로 오늘 내일 꽤나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지기현은 이거는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여튼 어제 이제 대선 이외의 뉴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도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님, 김문수, 이준석 세 사람의 보도를 거의 1대1로 보도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기호 5번 분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다. 기호 5번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1번, 2번만 하든가. 그 미미한 그 지지율 나오는 그런 후보를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도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튼 저는 따로 이준석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굳이 다룬다면 놀릴 때 다룰게요.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여튼 그 김문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재명 후보님은 내가 이야기할 게 오늘 좀 길 것 같으니까. 저 당은 뉴스를 보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지난주 금토일이 난리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막 새벽에 시간 단위로 후보가 바뀌었어요.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이래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몇 시쯤에 후보가 정해졌지? 김문수로? 그래서 저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막 걸 거 준비하고 걸 장소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데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이나 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이고 사진을 붙이고 그 홍보할 걸 붙여놓는 명당 자리를 싹 다 선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밀양 집중 유세를 하는데요. 그 뒤에 한쪽 건물 크기의 이재명 대표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유세하는 그 사진을 그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등 뒤에 대빵만한 건물도 엄청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재명 후보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그 김문수가 이재명 지원 유세하는 사진처럼 보여요. 뭐 그리고 또 어디였지? 어디는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기호 2번 대선 후보가 집중 유세하러 갔는데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그 얼마 없는 사람들도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광훈 죄송합니다. 오늘도 선풍기 좀 끄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집단들인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가요? 저당은 이제 정광훈 그쪽 저 아스팔트 집단들 이외에는 그냥 지지자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있는데 나이가 38이라고 하던가? 어떤 엄청 어린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대표인 겁니다. 당대표. 근데 대선 후보의 이야기가 다르고요. 당대표의 이야기가 다르고요. 당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당대표를 취급해서 그 말 잘못된 말이다. 내 말이 맞다고 하고 있어요. 개판이에요, 그냥. 대선 그냥 아름답게 치르고 있습니다. 저 당은 지금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하는 과정 보면 진짜 점점 더 볼만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당은 경선 대선 치르면서 가루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이 했던 말 중에서 지킨 게 딱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 저 당은 뽀개버려야 된다고.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윤석열. 여튼 그 꿀잼 이야기는 딱히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딱히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약하면 개판이다.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의힘 소식이고, 자, 어제 드디어 부산의 서면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집중 유세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저도 5월 1일부터 지금 이 색깔의 옷만 3벌을 사가지고 이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작년 총선 때도 이제 한 보름인가 하나 사가지고 이틀 입고 빨아서 말려서 다시 이틀 입고 빨아서 말려서 다시 입고 해가지고 그거만 샀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2벌을 더 사가지고 그거까지 3벌이 있습니다. 아, 한 벌 더 있다. 4벌이 있습니다. 쉬는 날 보통 짧은 치마 입고 이쁘게 입고 놀러 싸돌아 다니는데 쉬는 날 입는
반짝반짝한 거 좀 붙어 있는 또 이 색깔 옷을 하나 더 사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딱 민주당의 파란색 옷이 네 벌이 집에 있습니다. 여튼간에 저랑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산 현장에는. 그리고 저도 경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경호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근접 경호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접 경호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무대 연단도 수색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석구석 다 살피고요. 그리고 지금 방탄유리는 제작 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트럼프가 총 맞고 나서 했던 이렇게 그 전면 다 가리는 그 통 방탄유리를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설하는 연단도 방탄이랍니다. 그게 총알이 안 뚫린대요. 그리고 군중 속에 경호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후보님 연설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계속 저는 처음엔 좀 두리번거렸어요. 수상한 사람 없는지, 뭐 수상한 물건 들고 있는 사람은 처음엔 두리번거렸는데, 제 한 5m쯤 앞에, 아까 연합뉴스 TV 보니까 한 0.1초 제가 나왔는데, 제 한 5m쯤 앞에 경호원이 있었어요. 군중 속에도 경호원이 중간중간 있나 보다 하고 이제 후보님 연설하시는 거 보다가 왼쪽에 굉장히 무표정한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보님을 안 보고 계시길래 이분도 나처럼 주위를 살피면서 보시나 하고 봤는데 경호원이에요. 그 여자분이. 그리고 옆에 같이 있던 남자분도 경호원이에요. 뒤를 보니까 제 뒤에 한 3m쯤 뒤에 또 경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도 경호원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주위 모든 건물 옥상에 경호원들이 또 있습니다. 뭐라 그러지? 총을 들고, 긴 총 있죠? 총 들고 있는 경호원들이 거의 모든, 옥상이 있는 모든 건물엔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호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저는 그때 이제 출정식 때, 출정식 연설 뒷부분에서 이제 너무 울컥해서 눈물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또 듣다가 울면 어떡하지라고 갔는데, 이 남자 존나 멋있다 라는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 나는 어제 왜 이걸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없지? 11시 10분에 이제 집중 유세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12시쯤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님 연설 다루기 전에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 뭐라 그랬지? 샤우팅 코리아라 그랬나? 이재명 후보님 로고송을 틀면 노래에 맞춰서 율동하는 댄스 팀이 있었어요. 막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뭐 엄청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작정하고 댄스 팀을 꾸렸나 봐요. 이번엔 박기량님 합류 안 이재명 때는 아니었구나. 문재인 후보 때는 그 댄스 팀에 박기량이 합류했었죠. 경선 때부터 있었습니다. 박기량은 캠프에. 그때 옆에 앉아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쁘던데. 좋겠다, 이뻐서. 뭐라는 거야. 여튼 그 댄스 팀을 보고 제가 화가 좀 많이 났던 게, 그 사람이 혹시라도 한 명이 빠져서 대충 율동을 외운 다음에 어제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원래 그 팀이어서 항상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대 위에 5명, 무대 밑에 5명이 있었거든요. 무대 밑에 있는 5명이 막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그랬어요. 근데 무대 위에 5명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던 남자분, 율동을 하는데 존나 하기 싫어 보였어요. 대선에서 댄스팀은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방방 뛰어야 돼요. 활짝 웃으면서 방방 뛰고 막
엄청 막 단순한 동작도 신나게 막 크게 동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머지 9명은 그러고 있어요. 엄청 분위기 잘 띄우고 막 그 동작도 막 힘이 있고 그냥 그저 신나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9명이 그러고 있는데 딱 한 명. 어제 부산 집중유세 영상 찾아보실 분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무대 밑에 5명하고 무대 위에 4명은 정말 신나게 춤추는데 오른쪽 끝에 남자 존나 하기 싫어 보여가지고 저럴 거면 그냥 집에 가지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한 명 결혼이 돼가지고 급하게 율동 배워서 억지로 하루만 올라온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 갈아치워야 돼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딱 보면 너무 하기 싫어 보여요.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보여가지고 남들은 막 일하는데 쟤는 이러고 있어 그냥. 뭐야 그게? 차라리 집에 가지. 때려치우고. 여튼 이것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긴 했어요. 여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중유세 내용 중에서 다른 도시 집중유세는 제가 그 후보님 연설밖에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긴 게 사람들도 지금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그거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서 있어야 되는데 지역구 당협위원장님들 그런 자리에 사람 많이 모인 김에 본인을 어필하고 알리고 싶은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사회자가 한마디씩 하라고 마이크를 주면 1분 내로가 아니고요. 한 20초에서 30초 이내로 끊어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본인을 알리고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짜증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당협위원장님들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존나 힘들었어요. 여튼간에 그 11시 10분에 시작한다고 하면 12시 좀 넘어서 오시는 건 아는데 그 전에 일정을 좀 짧게 잡든지 11시 1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면 뭐 11시 한 30분 40분 되면 후보님이 오셔가지고 후보님이 좀 길게 말씀하시게 하든가 그 앞부분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서 있는 게. 가뜩이나 저는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잠 한숨 못 자고 거기 서 있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 후보님 연설하시는 걸 듣고 뭘 보고 와, 저 남자 존나 멋있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처음부터 이제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본인의 어필도 좀 하셨고요. 본인의 뭐 그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에 나는 이런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사는 애 이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공약을 낼 수는 없다. 나는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 언저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공약 이행률 95%는요, 말이 되는 수치가 아니에요. 공약 이행률이 60, 70%만 돼도 그 사람은 정치 인생 엄청나게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95%라는 공약 이행률 수치는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일단 95%가 되려면요, 공약 설계가 기가 막혀야 됩니다. 당선돼서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더라. 또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60, 70% 지킨 사람들이 30, 40%를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게 아니고요. 못 지킨 겁니다. 여건상. 또는 그 당선되기 위해서 질러 놓고 본 공약이어서 등등의 이유로
95%는 할 수가 없어요. 95%가 됐다는 말은 공약 설계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짜내는 걸 제일 잘하는 행정가가 대한민국의 이재명입니다.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어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이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부산에서는 태평양이래, 북극길이 열린다고. 북극길이 열리면 얼음이 계속 녹고 있고, 얼음을 깨는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으로 배가 다니는, 무역선이 다니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 중심에 대한민국 부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은 많이 했죠.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는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 있는 거 맞지만, 단 하나의 부서는 굳이 모여 있을 필요 없다. 부산으로 보낼 수 있는 부서가 있다. 그게 해수부다, 해양수산부다. 공감을 했죠. 그래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괜찮네. 그래도 뭐 정부 부처가 하나 부산으로 옮겨오면 크게 뭐 좋아지겠냐마는,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진 않으니까. 근데 북극길을 열려면 해양수산부만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운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해운 회사가 서울에 다 있어서 지금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무리수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HMM이라는 회사를 부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 좋지. 근데 그게 되나?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부 지분이 큰 회사이긴 해요.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이긴 해요. HMM이. 옛날 현대해상, 옛날 현대해상인데, 그게 뭐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여기저기 정부 지분이 많긴 해요.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옮기면 직원들 반발 때문에 못 옮길 건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옮기려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직원들의 반발이 생기면 이걸 못 옮긴다. 그래서 저거 못 옮길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고 다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말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HMM 노조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헐?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부산으로 옮기는 거 찬성. 헐, 내가 그걸 보고 저걸 해냈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저 공약을 지킬 거라고? 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이 북극항로 여는 협의체 단체장을 맡고요. 그리고 관련 전문가 몇 분, 그리고 해수부 관련자분, 그리고 부산 해양대 교수님 한 분, 그리고 해양대 학생 2명, 그리고 HMM 노조위원장이 무대에 갑자기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의체래요. 북극항로 협의체. 그리고 HMM 노조위원장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 연설하는 연단에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열면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유세를 저런 형식으로 한다고? 저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고? 그거 보면서, 야, 저 남자 쩐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선거 유세 방식입니다.
선거 유세 장식에서 선거 유세 장소에서 연설을 하다가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줄 거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지금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지금 업무 협약 체결식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사인한 거예요. 와, 대박이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유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물은 부산으로 옮겨질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배 운행하는 회사인 HMM은 부산으로 이전을 할 거고요. 그 회사가 오면 한두 회사 정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북극항로의 허브가 대한민국 부산이 되는 겁니다. 저거를 유세장소 선거 유세하는 연단에서 보여줬습니다. 눈앞에서. 와, 대박. 근데 어제 희한하게 다른 유튜브에서 이걸 안 다루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군데 사장남천동에서 이게 얼마나 큰 업무 협약 체결식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게요. 그걸 그 유권자들한테 보여준 형식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형식이. 저 그거에 놀랐어요. 대박이다. 유권자들을 야외 선거 유세장에 집중 유세한다고 모아놓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들이 사는 도시 잘 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거다. 그리고 나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낼 거다. 그 해내는 증거로 지금 업무 협약식을 체결할 거다. 그래서 소리 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인했습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런 유세 방식을 내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 그러니까 형식 자체도 저는 너무 놀랐고요. 추진력은 뭐 이미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그 많은 재판을 받고 그 많은 일을 겪고 그 많은 또 업무를 해내면서 저것까지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사장남천동에서 오창석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재수 의원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답니다. 그 자리를 성사시킨대요. 전재수 의원님이 해수부 장관이 되려나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의체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해수부 장관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여튼 쩝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소식이었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주저리 떠들게요. 요즘 물 들어오는데 노젓는다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방송을 길게 올려도 길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재평가하게 된 분들이 꽤 많아요. 뭐,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사람이었어? 하고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뭐 정청래 위원장님, 최민희 위원장님은 너무 뻔하고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야, 정청래가 저 정도였어? 최민희가 저 정도였어? 다들 놀라고 계시잖아요. 박주민 의원님은 이건 조금 죄송한데 그 상임위 열 때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조금 투머치해 보여요. 저렇게까지 소리 지를 이유가 있나? 저거 좀 지지자들한테 하려는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박주민 의원님도 저 세월호를 돕는 그 변호사 활동하실 때부터 이제 쭉 지켜봐 왔는데 요즘 조금 이제 오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저 박주민 의원님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과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본 사람이 이제
일단 정동영 의원님이 있어요. 정동영 의원님은 제가 살짝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이명박 당선된 대선에서요. 어떻게 하필 고르고 골라서 대선 후보가 정동영이냐. 그리고 그때 이제 요즘 왜 이게 누가 처음 유행시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난가병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정동영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딱 그렇게 보였거든요. 난가병 걸려서 눈 돌아간 사람의 전형적인 표정, 눈빛. 내가 딱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낙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할 때,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를 내가 되게 잘했구나. 청문회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오버하는 거야. 저 사람이 눈 돌아갔다가 낙선하고 대선 한 번 더 나오고 싶어서 뭔가에 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이제 증인들을 몰아붙이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말투나 목소리 크기나 소리 지르는 게 저는 진정성이 느껴졌다기보다는 너무 좀 오버한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하니까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치 인생을 걸었다. 지금 국회의원직에. 라는 게 나왔길래, 아이고, 대선 또 나오고 싶구나. 딱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한참 후배 의원인 최민희 의원님이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그 밑에서 돕는데 너무 잘하세요. 그 나이에 이제 선수면 야 네가 위원장이라도 내가 한참 선배 의원인데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과방위원장을 너무 잘 도우면서요. 선수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한 눈빛과 노련한 질문으로 국회 청문회를 너무 잘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 모습을 찾았으면서 거기에 노련함까지 더해줬네? 오, 정동영 의원님 너무 잘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보게 된 첫 번째 의원님으로 전 정동영 의원님을 꼽고 싶습니다. 저분이 저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사실 그 선수면 나 가방위원장 안 시켜줘? 그럼 나 가방위 안 해. 할 수도 그럼 안 되지만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선수가 제일 높으시고 연배도 가장 높으신 정동영 의원님이 너무 낮은 자세로 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너무 잘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님을 제가 완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저는 사실 당선자 명단에서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그때 뉴스공장에서 후보들 부를 때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설마 그 김민석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김민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민석이 정치를 또 한다고 기어 나왔다고? 김대중 정권에서 그 사고를 치고도 사고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시는 정치판에서 저 사람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갸우뚱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 총질이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국회 국방위가 열리고 청문회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연설하시는 거 보고요. 아, 이 남자 존나 멋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 보이고 진짜 와 존나 멋있다. 진짜 저 남자 내가 가지면 안 되나? 주택이야. 여튼 그 정도로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칼도 갈았구나. 야, 서울대 학생회장 가다 어디 안 갔구나. 전화기까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 22대 국회에서 다시 봤습니다. 새롭게 봤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님이나 최민희 의원님은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실 거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저까지 보태려고. 그리고 뭐 말에 입 아픈 분들 있잖아요. 뭐 한준호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너무 좋아.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은 저랑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이 수학이고요. 멘사 회원이에요. 엮어보려고요. 그리고 이원주 의원님. 이원주 의원님은 제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거 보고 쌤통이다 하면서 속이 시원했었거든요. 응? 그쪽으로 배신하고 넘어가더만 쌤통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 상대 후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당선 확정 뜨는 거 보자마자 바로 문자 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답장 오셨더라고요. 고맙다고. 이번엔 안 돼가지고 조금 안타깝지만 여튼 그랬는데 이원주 의원이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오길래 저거는 뭐 변절을 2번이나 하냐? 그렇다고 받아줘?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영입 인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쪽으로 변절해서 간 거 아니었어? 심지어 저쪽으로 갔을 때 했던 발언 중에서 짜증이 빡 나는 발언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받아주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까지 나와가지고 하는데 한번 갔다가 낙선하고 찬바람 좀 맞더만 정신 차렸네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 아침 뉴스공장에서 이현주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저께 그 홍준표 강성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지지 선언한 게 이원주 의원님 작품이랍니다.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은. 여튼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이 홍준표가 모르게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홍준표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여튼 홍준표와 홍준표 강성 지지자 모임을 이재명 지지 선언하게 만든 1등 공신이 이현주 의원님인 거 보고 저 사람이 최고위원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저쪽에서 갔다 와가지고 내가 저쪽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저쪽하고 제일 잘 싸울 수 있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상대해 준다라고 엄청나게 강한 톤으로 소리 지르면서 연설할 때는 최고위원이 참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작품 보고 이분 봐라. 잘한다.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해 뭐해 뻔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지금은 안타깝게 되셨지만 조국 대표님도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백면 선생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창당할 때 연설하시는 거 보고 아 맞다 저분도 학생회장이었다.
조국 대표님도 완전 다시 왔고요. 여튼 그래서 많습니다. 많고요. 물론 안 좋게 다시 보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의원이 아니에요. 의원이 아니고요. 있어요. 낙지 한 마리 있어요. 거기로 다 갔어요. 그 중에서 정말 좋게 받고 좋게 생각했던 의원도 둘, 셋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들이 저런 새끼들이었구나 하고 그냥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의원도 아니고, 우리 당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도 안 좋게 다시 보게 된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근데, 노정면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청문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쇼츠도 안 보고요. 하나의 질문 답변 또는 청문회 뭐 10분, 10몇 분짜리 영상은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청문회 영상을 뭐 겸공이라든지 매불쇼라든지 그런 데서 잘라서 틀어주면 그러면 듣는 거지 제가 그걸 찾아 듣진 않아요. 저는 그런 청문회요. 풀 영상 다 봅니다. 전체 영상. 이게 왜냐하면 잘라서 듣는 건 어떻게든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질문 답변은 가만히 듣다 보면 쟤네들은 자기네들 지지하는 사람들 요거 쇼츠 뽑은 것만 보라고 쇼츠 뽑고 있는 거지 청문회에 도움되는 질문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풀 영상을 봐야지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증인들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갔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를 다 듣는데 중요한 청문회가 있는 날 전체 영상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대충 짧으면 7시간, 길면 11시간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11시간을 어떻게 다 들어 하는데 11시간 안 걸려요. 그게 정회 시간이 길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싸우다가 싸움이 격해진다 싶으면 잠시 정회하고 나가서 지 뜯고 싸우다가 다시 들어와서 개회하기도 하고 해서 정회 시간을 다 넘기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1.5배속으로 들으면 그리고 질의 답변이 아니고 무슨 보고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런 거 다 넘기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만 1.5배속으로 들으면 11시간짜리 영상 다 듣는데 3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청문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 들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야, 우리 작년 총선 우리 너무 잘 뽑았다. 경선부터 시작해서 본선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을 이렇게까지 잘하시지? 물론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언론 인터뷰 같은 데나 아니면 언론 대담 프로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네? 저러니 주위에서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게 심지어 그 사장남천동에서도 차라리 탈당해서 저기 이낙연당 가라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름까지도 말 못하겠어서 그 막말하는 쌍욕하는 사장남천동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고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런 언론 인터뷰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언론 인터뷰나 그런 토론 프로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저도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긴 해요. 근데 내가 고민정 의원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요. 청문회를 보면 대부분의 의원은 미리 준비한 빌드업이 아닌 이상 다른 의원 두세 명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빌드업을 쌓아가지고 증인 한 명을 날려보내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 질의 답변할 때 다음 내 질의 답변 준비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자료 찾아보고 그러기에 바빠가지고 그거 듣지도 않아요, 대부분. 고민정 의원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시면 압니다. 질의 답변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거는 청문회 영상을 듣기만 하면 몰라요. 영상을 보면 압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 답변할 때요.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메모하면서요. 이미 본인은 질문 준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다른 질문들은요. 아까 오갔던 질문들의 허점을 후벼 파는 질문을 계속해요. 그거 허점 찾으려고 그리고 준비해서 후벼 파려고 다른 의원들 질문 답변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려는 자의 자세를 너무 청문회장에서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밖에서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좀 아니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튼 청문회 활동이나 의정 활동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하든지 존중하고 싶진 않지만 신경도 저는 안 쓰고 싶어요. 그냥 제가 청문회장에서 보는 국정조사장에서만 보는 그냥 그 모습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우리 당에 충분히 좋은 자원분들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여튼 제가 이제 대선 소식 제일 처음에 지기현 판사부터 대선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그 뒤로는 그냥 주저리 떠들었어요. 지금 22대 국회 상황 중에서 쭉 흘러왔을 때 지금까지 봐온 22대 국회 상황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의원님들 몇 분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봤습니다. 8시 13분인데 목요일이네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일은 아마 지기현 판사에 대한 보도로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만약에 시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아직 유튜브 언론에서만 그게 보도가 되고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가 안 되면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6월 3일에 정권이 바뀔 게 분명함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혹은 아직까지 그 법원이 난리가 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여튼 법원행정처도 제정신이고 레거시 미디어도 제정신이면 오늘 내일 지기현에 대한 뉴스로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 대변인과 대선 후보 세세 엇박자로 웃긴 뉴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여튼 요즘 여러분 그 울적하실 땐 있잖아요. 국민의힘 소식 뉴스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인가? 데프콘 어때요인가? 그거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보다 더 웃겨요. 그 신곡 파출소 그거보다 더 웃겨요. 개콘 어떡하냐? 힘들게 부활했는데 국민의힘 때문에 또 망하면 어떡하지?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해드릴 뉴스가 많아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화요일 아침을 제외한 모든 아침에는 미니 이모가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